많이 불안한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한 차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왜 빠졌는데를 알아야죠. 왜 빠졌는데. 대표님! 날씨 왔어요? 대표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저는 잘 보냈죠. 날씨는 잘 보냈어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잘 보내긴 했는데요.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좀 힘든 연휴였네요. 왜냐면 연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생애 최초로, 태어나서 최초로 30km를 뛰었어요. 그래서 연휴의 시작을 30km를 뛰니까 거의 한 2, 3일 동안은 뭐 걷는 거나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이 어제였죠. 일요일. 어제 20km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연휴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열흘 동안 연휴의 시작에 30km를 뛰고 연휴의 마지막 날 20km를 뛰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밤에 테니스를 한 2시간을 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한 연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또 야, 너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정말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일단 약속을 하면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풀마라톤을 처음엔 좀 빼다가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라서 지금 다음 주 일요일 날 풀마라톤을 뛰게 됐어요. 그래서 이왕 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제 스스로 상상을 해봤더니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LSD라고 뭐 롱, 슬로우, 디스턴스? 뭐 그거였나 정확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약자가 뭐냐면 좀 긴 거리를 천천히 뛰어라 풀마라톤을 앞두고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한 2주 전에 뭐 20km 지난주에 30km 또 바로 엊그저께 20km 이렇게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LSD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결전 시간이 다가와서 긴장도 되고 또 몸도 좀 이제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혹사시켰으니까 잘 회복해서 실전의 마라톤 대회 날에는 꼭 완주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완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요. 안 좋은 장이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선물 2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좀 기분이 좋아지시려나? 첫 번째는 추석 연휴 8번의 영상이 나갔는데요. 그 8번의 영상에 답변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 오늘 고정 댓글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튜브 회원, 카페 회원, 그리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유료 사이트 아카데미 회원 이렇게 3가지 회원을 인증을 해서 여러분들이 8개의 답변과 함께 인적사항을 기록을 하시면 오답 처리한 것과 오답과 또는 인증 3군데 중에 하나라도 빠뜨린 분들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분들 500명이면 500만원 나누기 500이니까 만원짜리 쿠폰 100명이면 500만원 나누기 100이니까 5만원짜리 쿠폰 50명이면 500만원 나누기 50이 10만원이니까 10만원짜리 쿠폰 이렇게 정확하게 채점을 해서 뭐 하루 이틀이면 되겠죠. 그래서 빠르면 내일 늦어도 수요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제가 원래 월간 강연회 할 때 이렇게 좀 우리 유튜브에 말씀 못 드릴 때가 더 많아요.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미 다 차서. 근데 이번에는 설 이후 첫 토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한 30명 정도 선착순으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나 한 번도 초대를 공지를 본 적도 없어. 근데 처음 봤어. 와 신난다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실 분들만. 정말 안 오시는 분들은 제발 신청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만 독한 사람이었다면 한 번이라도 신청하고 노쇼 하신 분들은 다 잘랐을 거야 아마. 회원 탈퇴시켰을 것 같아. 근데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 또 그렇게 또 매몰차게 하고 싶지 않고 해서 넘어가고 하지만 사실은 지원을 했는데 안 오면 다른 분들이 올 자리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딱 인원수에 맞게 좌석에 맞게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청해놓고 안 오면 신청을 하질 말지. 굳이 왜 신청해서 안 와서 자리만 빈자리로 만드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간 꼭 오실 분들만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한 30분 정도 저희가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안 가면 된 게 아니니까 연락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장마감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게 갭이죠. 오늘 갭으로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요. 개파락이 거의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은 마이너스 3%였고 아랫꼬리를 살짝 만들었지만 강한 아랫꼬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하게 아랫꼬리를 만들었으려면 양손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강하진 못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개파락 1.38%에 종가 마이너스 3.36%. 그래서 코스닥 작년 12월 저점 이후에 1월 저점이 그 저점을 지켰고 1월 저점부터 쭉 올라오다가 한 방 얻어 맞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 9일 저점에 1월 초에 그 저점을 안 깼었고 이번에 또 저점을 형성하는데요. 이게 이제 바닥은 지나봐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12월 달이 진짜 바닥, 진 바닥이려면 이번 하락이 저 12월 달에 저점을 안 깨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하락 정도로는 지난 12월 달에 저점을 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루아침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차트보다는 많이 불안한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한 차트로 바뀌었고요. 제가 이제 뭐 3박자 투자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니까 차트로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왜 빠졌는데를 알아야죠. 왜 빠졌는데. 이제 그게 재료죠. 이제 왜 빠졌는데를 찾아보면 누구나 또 이미 다 찾아봤겠지만 무역전쟁, 관세전쟁.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도 나는 니네 관세 다 매길 거야.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야. 관세라는 게 결국은 자국 보호거든요. 외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우리나라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사실 이런 무역전쟁, 관세전쟁에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관련 아주 중요한 부품들 몇 가지를 리스트에 올려서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 5년? 그 당시에 그래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주식 투자자로서 굉장히 큰 재료였는데 악재였죠. 근데 그 악재가 나중에는 탄탄한 반도체 중소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미국에서 야, 우리 멕시코랑 캐나다에 25%씩 관세 매길 거야. 그러면 멕시코랑 캐나다가 트럼프 형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이렇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국가 대 국가가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보복 관세야. 니네가 관세 매겼어? 우리도 관세 매길게. 이게 사실은 쉽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도 그런 적이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 근데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은 정말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뭐 G2니까 중국이 기어올라오는 게 너무 싫으니까 미국이 혼자 나홀로 강대국이어야 하는데 중국이 기어올라오는 게 싫으니까 너네가 뭐 죽어봐라 막 하고 막 팬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완전히 죽이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 가장 붙어있는, 미국과 바로 북쪽으로 붙어있는 나라가 캐나다고 미국과 가장 남쪽으로 가장 붙어있는 나라가 멕시코란 말이죠.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북중미라고 할 때 제일 북쪽에 캐나다가 있고 그 아래 미국이 있고 그 아래 멕시코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은 미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캐나다, 멕시코에 1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했고 거기에 중국에 했고 이제 EU에도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한다고 하고 뭐 세계를 대상으로 다 하겠죠. 그럼 과연 미국은 버틸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 중국만 죽이려고 할 때랑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는 뭐 마음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어찌 보면 엄포성, 너네 말 잘 들을 거야?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뒤로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임기 내내 뭐 다른 나라랑 다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거는 사실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가 할 예상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는 결국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나 뭐 줄래? 뭐 이런 정도의 액션을 늘 취했었지 강대강으로 막 끝까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했던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칙주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말한 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대강으로 한 명이 부러질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데 트럼프는 저는 그런 인간의 부류라고 보진 않거든요. 되게 약삭 빠르고 자기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근데 얻기 위해서는 또 내가 줄 줄도 알아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정은과의 관계죠. 김정은이 뭐라고 김정은은 넌 좋은 친구야 뭐 못하러 그러겠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핵이 있더라도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 말 잘 들어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캐나다, 멕시코 또는 적대시하고 싶은 중국 그리고 멀리 있는 과거의 영광 미국의 어찌 보면 선조와도 같은 EU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권 국가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료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가 가장 재료 강도, 재료의 반영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재료의 반영은 급속도로 나온 거죠. 왜?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어. 뭐 3월이나 4월에 할
줄 알았는데 2월 초부터 안 해? 큰일 났다. 이게 이렇게 하루에 반영된 거라면 막상 또 시간이 흘러보면 그래 원래 트럼프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재료라는 게 예상치 못했을 때가 가장 강하고요. 예상대로 흘러갈 때가 안 강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갑자기 진짜 했구나. 그 예상보다 빠르고 강했던 거고요. 이제 진짜 했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하루의 악재는 어제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플러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금요일날 미국 그렇게 안 빠졌는데 많이? 오르다가 얻어맞아서 빠졌고 플러스 오늘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의 하락이 2%대 이상의 하락이었거든요. 그게 반영된 거죠, 그게. 미증시 지난주 금요일의 결과치는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었지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선물지수 하락폭이 꽤 컸다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거래소 대형주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탑10 안에 그래도 오른 게 3개나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사적 신고가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최근 좋은 차트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HD현대중공업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탑10 안에서 강한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하죠, 네이버 강하죠, H현대중공업 강하죠. 강한 종목 3개만 플러스를 냈다. 코스피 200 전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9% 올랐습니다. 9%. 카카오가 오늘 코스피 200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외 인사, 외국 인사들 중에 좀 경제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오면 주식시장에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데, 챗GPT의 샘 올트먼이 지금 한국에 방문하면서 카카오하고 관련된 재료가 나와서 오늘 좀 9%가 상승을 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장전부터 대왕거래 프로젝트처럼 또 그런 새로운 이름이 하나 생겼죠. 뭐 마기상어? 원래 있는 물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마기가 왜 붙지? 마기상어? 그리고 코스모화학, SD바이오센서 등등 이런 식으로 올라간 종목이 한 20개 돼요. 20개. 그래서 코스피 200 중에 한 20개 정도 오르고 나머지 180개는 떨어졌다.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가 오르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래 대금 상위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2% 빠지면서 전저점 가까이 왔네요. 거래소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4% 빠졌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3위에 오른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오늘 9% 오르면서 거래대금 3위에 올라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3% 오르면서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거래대금이 꽤 돼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결국은 AI 관련주들이 지난 중국의 딥식 재료 나온 이후에 AI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꽤 좋고요. 거기에 지금 샘 올트먼 재료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가장 강한 테마 하나만 꼽으라면 오늘 AI 관련주잖아. 반도체 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1000억 미만이긴 하지만 AI 관련주인 바이브 컴퍼니, GRT 4천억짜리 이게 외국 기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데 GRT가 중국 기업이면서 상한가를 치고 지난주 금요일에 점상한가를 쳤던 건 딥시크 관련주이기 때문이었고요. 한국석유 오늘 가스 관련주, 한국가스공사 등등 석유, 정유, 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기상어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는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유니온과 함께 같은 계열사인데 이게 이제 히토류 관련주예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는 과거에 대두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이 두 가지가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있을 때 히토류하고 대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말과 함께 급등을 했습니다. 카페24는 1조짜리인데요. 1조짜리 카페24 13% 상승했고요. 결국은 이미 노출된 재료인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제 카페24가 들어가서 그런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게 이제 예전부터 나온 재료인데요. 오르면 그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18조짜리인데 오늘 탑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 그래서 오늘 전체 상승 종목 중에 카카오가 제일 눈에 띄었고, 카카오는 결국은 네이버가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못했는데 샘 올트먼 재료 나오면서 나홀로 9% 상승이 나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운동을 할 때 워밍업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진짜 운동을 할 때 미리 준비 운동을 해야지 운동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마감 방송을 하니까 물론
정말 평생 또는 유튜브만 또 몇 년을 한 거지만 또 오랜만에 하니까 버벅대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슨 말을 하지? 갑자기 내가 이걸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게 버벅댐이 있었는데 뭐 또 라이씨가 편집 잘하면 티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연휴 기간 동안 냈던 그 퀴즈 8개의 정답을 맞추는 링크,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의 링크, 이렇게 2개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답을 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장도 떨어지고 사람이 살면 몇백 년 사나 개똥 같은 세상이 남아 둥글둥글 사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